어릴 때 사진가 될 마음 없었습니다. 전 없었고, 그냥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한 건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생물이나 눈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카메라 이야기 들었고, 또 카메라에 대한 과학 시간에 또 눈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두 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신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진반 들어가는 것도 사진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웠어. 그리고 재학 중에 사진을 참 잘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 덕에 옆에서 보게 됐고, 그리고 대학 생활이 저는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놀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보고 그걸 하다가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것도 취미생활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70년부터 대학 졸업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책을 사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때 만난 선생님이라든지 또 동네에 있는 그 카메라 DP점,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는 괜찮다, 출품해봐라 해가지고 내니까 상을 주고, 다음 또 내니까 또 상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제밥에 더 관심 가질 정도로 사진을 하게 되었고, 70대 중반대부터 이 상마 받을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진 찍어봐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었지 뭐. 네. 네, 정태영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사진반 그 지도 선생님인데, 네, 그분한테 처음 들은 사진 이야기가 참 감명적이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직업을 하겠다는 생각 없었고, 그냥 제 어떤 관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했고, 그 뒤에 제가 처음 카메라를 쥐고 본격적으로 사진 산다 할 그럴 때 만난 선생님이 김가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덕에 여러 공모 중에 끝나 촬영대에 출품해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고, 제가 이제 이 사진 서클, 대구 사진 연구역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남혜경 선생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암실 작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정태영 선생님, 김가변 선생님, 남혜경 선생님 세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작가한테 관심 가졌죠. 처음에는 뭐 초기에 사진 한지 브레소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정통적인 사진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작고하신 분, 유명하신 분, 그분 작업들 다 섭렵해왔고, 그분도 통해서 배울 것도 많이 연구해봤고, 공부도 하고, 따로도 해봤는데, 결국은 앞선 분들을 흉내내는 것은 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는 그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그리워하기나 보고 싶어 하기나 경의하지는 않습니다. 뜻은 뭐 그대로죠. 눈과 말이니까. 문학이라면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있는 거를 찍어서 기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목원이 아주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서 그걸 애용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언어라고 보면 어떻겠어요? 저 사전계 발전을 위해서 몸 바친 게 아닙니다. 같이 하려고.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남한테 얘기하려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지 그분이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를 혼자보다 가만 같이 나누는 게 좋고, 또 길도 혼자기보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같이 하려고 그 현대사진 운동도 운동하기보다 현대사진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침 또 동조하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갔고, 그리고 사진 비엔날레 역시도 대구가 모든 걸 서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뭘 하나에서도 서울을 쳐다봐야지 우리 스스로 해외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스스로 국제화하자. 그래 친다면은 우리는 이미 대구에서 국제사진전을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또 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동조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현무화했습니다. 네. 하고 제가 대학에 강의했는 거는 사실은 예술가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를 보니까 대학 강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생계가 해결되대요. 그래서 그 생계가 해결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제자들한테 내 책임과 업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락한 직업을 가지면서도 저는 작업을 더 열심히 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업무방어전,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그 전시는 막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가끔 그룹전에 조금 마음에 없는 작품을 낼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진지하게 작업해가지고 그 작업을 내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교육자라서 제가 할 일을 혜택을 받는 만큼 할 일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옛 제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대미술, 현대사진 운동을 좀 몰랐어요. 그냥 그 당시의 스타일하고 좀 다른 사진, 다른 활동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조자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한데 조금 차별화하다 보니까 현대사진관 말이 나왔지. 그것이 정말 현대 모던 포토였나? 그 뒤에 알았어요. 그 속에서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진과 좀 다르게 한다. 왜냐? 다른 생각 가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다르게 표현한 뿐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는 게 현대사진 운동이었구나.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지요. 그 당시에 사진 스타일이, 소위 말 사롱 사진 스타일, 아니면은 그 생활주의 리얼리즘 하면 희한한 그 단어죠. 그게 주류를 이루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거 어느 하나하고도 별로 안 맞았어요.
예술을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기존 하고 있는 스타일을 따라하기는 제가 안 맞고 또 그런 작업은 저한테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내놨고 보여주고 했는데, 70년대 중반에 그런 작업을 하면은 이게 사진이다, 사진이가 하는 그런, 그러면 이건 사진 아니고 진사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본 적 있었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쯤 되니까 설마 그 동조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이 제3 사진 그룹도 만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사진은 기존에 유명하신 분들이나 또 어디에 대상 받은 사진이나 그걸 보면서 저도 그와 비슷한 사진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반쯤 돼갖고는 내 생각, 내 마음 이 반영된 그런 사진들을 하고 싶었고, 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외국 책을 보니까 공감되는 사진들이 꽤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 제 소위 말하는 쪼대로, 제 나름대로 사진들을 하나 둘 했는데, 만약 그런 사진을 공모전 냈을 때 채택이 되었더라면은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채택이 안 되고 떨어지고 하니까 내맘대로 해야지. 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새로운 작업에 대한 어떤 그 근거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걸 위해 가지고 책을 보고 고민하고 했는 시기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철학적이다 혹은 뭐 이런 얘기 하셔서 그렇게 철학적인 깊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뭐 머릿속이나 혹은 가슴속이나 마음속이나 같은 말이죠. 이걸 다르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보여드리면은 보는 분 전부 다 봅니까? 보는 분은 보는 분 시각을 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그게 조금 까다로우면은 그 앞에 전제를 몇 가지 깔아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뭐 글을 쓴다면 그 글의 어떤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 가지고 앞에 전제를 많이 담으니까 마찬가지 사진도 저는 그와 유사하게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그 앞에 그 작업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배경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작업을 제가 보여주고 합니다. 한데 지금은 조금은 알려지니까 다른 분들이 전제가 없어도 읽어주려고 애를 써서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전부 나를 볼 수 있냐? 없잖아요. 보시는 분은 보시는 분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저는 제 입장에서 보여드리는데 최대한 그분들하고 공감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기나 일상적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그때 기분 따라 끄집어 낼 뿐이지, 제가 아주 뭐 심오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불건전하기나 부도덕하기나 그런 건 몰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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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어떤 생각이 창의적이고 뭔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겁납니까?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창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도둑놈이거든요. 이미 있는 거를 ጭ락하는 게 훔치는 색이에요. 훔치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럼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면은, 뭐, 제 이야기가, 목소리가 안 그래도 몸도 적고, 목소리도 적은데, 누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려면은 가끔은 뭐 큰 사진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해야죠. 제가 어릴 때 본 책 중에, 일본 잡지 중에 코모사 포토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는, 이 광고 사진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세팅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잡지인데, 거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수 장비, 특수 촬영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왜냐, 제가 처음 사진 배울 때는 기술만 좋으면 잘 된 줄 알았어요. 기술이 좋으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을 해보고 하는데, 대형 큰 스타디오나 아니면은 대형 세팅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좋겠나 했는데, 그건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했는 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한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 게 스타디오도 해보고, 아니면은, 실내나 혹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설비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사람을 찍고. 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요 사이 젊은이들이 대형 그 기중기를 동원하고 뭐 큰 그 필드에서 이 큰 작업하는 게, 그를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시대였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는 분들을 상당히 성원합니다. 그분들 잘한다고. 88년도에 전시했던 그 하반신 사진, 다리만 쭉 있는 사진, 그걸 전시했을 때 모처에서 제가 그 불려갔어요.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랄까노, 조금 권력이 강한 그럴 때죠. 그럴 때인데, 이제 하반신 다리를 했을 때 뭔가 반항적인 그런 느낌이 맞긴 맞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제 성분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되겠노? 그래서 저 친구들 전부 스튜디오에서 그냥 누운 사진입니다. 그랬어요. 쉬는 사진, 안식. 제목 안식을 쓰면 되겠나? 그러죠. 예.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뻔 했는데, 마침 저 부모 형제가 성분이 좋아가지고,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되고, 가벼운 문제로 끝났습니다. 나는 소시민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책임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매체가 사진이고 그걸 갖고 예술적 표현을 하겠다 하면 그거면 행복하게 생각한 거지. 거기에 어떤 사명감을 갖기나 또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나는 현장 작가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처음 선생할 때는 사진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구조부터 해가지고 촬영하고 현상하고 인화한 테크닉, 기술 위주에 가르치는데, 그래 하면서 제가 스스로 찾은 게 뭔가 하면은, 기술이 아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수련하는 예술이 있는가 하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그래도 좀 일찍 사진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어떤 그 표현인지, 예술적 감성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제가 대학에 제자가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한테 예술적 감성을 가르치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조금 한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거기다가 테크닉, 기술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거를 알게 돼 갖고, 내만 알고 있으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멘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 성장을 주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거를 응원하고 긍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스스로 자기를 느끼게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면은 제가 대학에서나 지금 사회에서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보기보다는 도왔다 한 말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제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사진의 관심은 기술이었어요. 테크닉. 그래서 이 촬영뿐만 아니고 암실 작업부터 해가지고 그 촬영도 이제 좀 장비를 쓰기나 특별한 시설이나 방법으로 촬영도 해보고 또 암실에서도 이제 특별한 방법 써보고 사실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선생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선생으로 할 일 다 하는 거 싶었는데 내 작업부터 먼저 변합니다. 이미 변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던 작업 스타일이나 생각을 내가 같이 수업한 제자들하고 같이 교류하자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진사를 들고 강의를 해도 안 되고 외국 작가들을 얘기해가지고 작가로는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은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작업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 변화를 오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싶어가지고 알 주변도 없지만서도 별로 말할 자신도 없고 그만큼 또 제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해서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마다 변화에 대해서 저는 박수 쳐주고 긍정해주고 응원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잔상은 제가 70년대에 제작업 한다고 마음먹으면서 여러 작업들을 섭렵했어요.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아주 무생물이면서도 사람의 흔적 때문에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오는 어떤 회화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잔상하고 유사한 작업들이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작업이 왕성했는데, 그 첫 전시를 잔상이라고 하는 작업을 전시했고, 그리고 공상도 결국은 이 잔상하고 이어진 작업이라서 이번 전시 같이 묶었는데, 커디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 손이 주는 어떤 형상성. 난 처음에는 손이 주는 게 어떤 언어성만인 줄 알았더니, 그 형태가 주는 어떤 느낌이 내가 보고 있는 화면하고 같이 겹쳤을 때에 또 다른 이변이 생기더라. 그걸 발견하고는 막 하다가 몇 번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하면 어때? 하면서 정말로 정성심 많이 찍었어요. 그 카틴 작업을. 이제 거래 작업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이 잔상 이후에 공상하는 얘기는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공부를 또 같이 하기 시작하고. 그래 하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어떤 공과 꼬표. 맞다, 틀리다. 상하. 뭐 이런 어떤 이 이분법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게 이분이 맞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불교적인 이야기에서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처음에는 안일불자에 두의자를 썼는데, 아주 또 친한 또 이 사진 친구가, 다른 일자를 써라 해가지고 두 번째 전시 또 안일불자에도 다른 일을 쓰고, 물론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인물도 인과 물하는 그 두 개의 어떤 단어를 파작 하나 뭐 분리했을 때 온 느낌. 그게 불의와 똑같은 의미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또 몸과 정신, 그 어떤 비슷한 뜻들을 찾아가지고 했는 게 인물이고, 그 다음 작업도 인도하기 물도 결국은, 이렇게 불의의 연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그 레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을 참 즐기기도 하고, 내 스스로 감동도 하고, 또 주변 사람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불상을 찍게 됐는데, 불상은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존경하고 싶은 게 아니고,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가장 반환적한 얼굴을 불상에 안 새기겠나.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반환적한 모습을 불상 통해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불상을 가능하면 제 눈높이로 가서 찍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지 몰라도 한 번쯤은 가장 선한 얼굴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도 가장 잘난 얼굴이 지금도 보이고 그때도 보이고, 또 그런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또 500낭안을 보게 됐어요. 500낭안을 보니까 어제 본 그 아저씨,
지나가다 스치던 그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 얼굴 그거를 찾아서 찍은 게 불상이고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블루는 조금 달라요. 블루는 작업하기 던 동기도 우스운 게 레더 작업 끝에 농담 삼아 레더 달면 블루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야지. 했는데 진짜 블루를 하게 됐습니다. 블루는 코로나 관련된 그런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 자유가 조금씩 구속된 걸 인정하면서 참 전 국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겪어왔는데, 나는 블루 작업이 올 봄으로 끝인 줄 알고 참 좋아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네요. 네. 시리즈가 나오게 된 특별 사진은 고수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배울 때 그 당시는 컬러 사진이 그렇게 발전 안 돼 있었어요. 색을 마음대로 통째로 모아합니다. 흑백 사진은 내가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색이나 농도나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컬러 사진은 물론 내가 상당한 그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못하는 게 컬러는 약품 속에 시한화합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맹독성 약품이 있어가지고 그걸 목숨 걸어가면서 그 작업 하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게 어렵고 그래서 컬러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흑백은 거고, 이미 흑백은 제대로 배우면은 그 콘트라스트나 농도나 밝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한 거. 촬영부터 마지막 인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기고, 또 그렇게 했고, 컬러도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에 아주 좋은 컬러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필름이 과다컴이 있었는데 아주 비싸고, 또 하나 뭐 가면 그것도 그 색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참고로 7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그 동아 사롱이지, 동아리에서 동아 사롱에 한국인 최고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색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 색을 그런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작은 사진을 한 200장 정도 뽑아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 그 프린트를 했습니다. 색이 중요한데 그 색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한 분한테 전문 그 현상소 전문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분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출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만큼 해서 그게 그만 상 받았기 때문에 흐뭇했지요. 만족했지요. 안 그러시면 어쨌든 저는 그걸 끝으로 공모전 내는 걸 끝냈습니다. 네. 사정도 모르고 나를 자꾸 흑백 작업을 좀 했어요. 남보기에 좀 나아 보이게 좀 잘했다 소리 들을 만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제 성격이래요. 뭐를 하면은 한 해 찰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마스터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참 백조가 우아하지만서도 물 속에서는 바람 확 움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런 작업 내기 위해 갖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컬러도 마찬가지죠. 컬러도 그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컬러 작업을 하는데 그 색을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에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색을 내가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프린트한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틀려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는 그래도 많이 그 갭이 좁아들기 때문에 컬러 작업하는데 마침 하다 보니까 레드칸 작업했을 때 전체가 다 붉은색에 했기 때문에 누가 질문 왔대다. 흑백 작업한다 한 사람 왜 컬러 작업 하시노? 빨간색 칠하면은 어차피 단색이잖아요. 사실 단색 아니거든요. 레드 속에도 색이, 그 사진 속에 다른 색이 있어요. 그런데 레드가 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컬러 작업도 만약에 내가 뜻한 대로 어떤 작업이 가능하다면은 컬러 작업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단색으로 하는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또 농장 삼아 또 한다소 했기 때문에 애들은 블루 했는데 그 다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고 전에 선택된 거는 참 고맙고 영광스러운데 사실 꿈에도 회고 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내 작품으로서, 작가로서 할 일을 했다면은 내 후진들이 뭔가 해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 정리한다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먹었어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장을 4개로 만든다 한 것도 좀 했고 거기서 또 몇 개를 빼고 넣고 한 거. 빼고 넣고 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주가지가 있고 격가지가 있는데 크게 주가지들만 보여주자. 격가지는 언젠가 또 무슨 말 하겠지. 그러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고 또 가치가 있다면 주변에 도움 주신 분들이나 또 같이 가는 분들이 그걸 안 하겠나. 이런 대규모 전시회, 조그만 전시를 하면은 아마 제가 이런 말 했는 게 하실지 몰라요. 신작할 거다. 했지, 지나가는 거를 전부 다 정리해 하겠다는 생각했는데, 전시장에 5개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흔히 참, 저도 어릴 때는 선배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막상 제가 참, 나이 든 사람이 되고 나니까, 별로 당부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 살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뭘 하든 간에. 그냥 인생 선배로 살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다지요. 특히 사진한 사람한테 뭘 하자, 뭘 해라. 그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저는 어쩌다 보니까 사진만 하고 살아왔어요. 뭐 회한도 뭐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잘 살아왔다. 뭐 사실 이거 말고 개인 인생 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왔다. 잘 이겨왔다. 하고 아직도 사진 하잖아. 그러면 다음 사진 뭐 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진관이 사진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라면 그대로인 사진이 나올 것이고 또 거기 변하면 변한 사진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뭘 할 것이다. 그건 이미 계획이 서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겠다 한 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만서도 또렷이 뭘 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없어요.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처음 만나면 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자유. 다음에 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진을 찍고 보여주고 해야만이 내가 발전이 생기지, 이거 해도 됩니까? 어떨까요? 하는 그런 의심이나 질문이나 의문을 가지면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네. 그걸 바탕에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도 내 입장부터 먼저 얘기하고 타자 얘기하지 내 입장을 빼고는 안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하잖아요. 꼭 나는 헌신한 사람인처럼 그런 사회구잖아요.